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월드와이드 철강기업 포스코입니다. 그동안 포스코는 철강, 무역, 그리고 건설 등 분야에서 활발히 선전 중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철강업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백윤정 사원님 모시고 하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인사그룹에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 담당하고 있는 백윤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네이버 이제 채용 설명회를 듣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 네이버랑 포스코가 너무 많이 달라서 좀 대조적이어서 이제 앞에 이제 막 사용하시는 단어도 되게 감각적이고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철강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지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한 저희가 20분 정도 짧게 회사 소개와 저희 하반기 채용 소개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려고 해요. 저희가 어제 이제 완성된 따끈따끈한 채용 계획이어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항상 채용 설명회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포스코라는 회사가 사실 저 일하고 있는 저조차도 입사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포스코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제 포스코에서 뭐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또는 뭐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서 일단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고 포스코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 그 다음 포스코에 대해 현재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 포스코 저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이제 철을 생산해온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포스코가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PPT 자료로 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포스코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한 6가지 정도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 3개가 있는데 처음 3개는 이제 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이제 그런 단어들인데요. 혹시 제 용기 내서 한번 맞춰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17,055. 네.
엄청 누군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포스코의 직원 수 지금 한 17,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포항에 7,000명, 광양에 6,000명, 서울과 해외에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19.8인데요. 이거는 혹시 맞춰주실 분 있으실까요? 19.8. 네? 근속 네, 연수 맞습니다. 네, 근속 연수고요. 저희 지금 작년 18년 말 기준으로 평균 근속이 19.8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치면은 2위를 했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1위를 놓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19.8년 있고 30대 대기업 평균이 10.7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굉장히 근속이 긴 그런 회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1입니다. 1. 여기서부터는 제가 상품을 좀 걸려고 합니다. 1. 손 들어주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계약직 인력 비율이 1%입니다. 여기서 지금 반응이 제가 올라가고 나서 제일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표정들이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17,000명 직원 중에 1%만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9%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1%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이제 곧 올라올 텐데 신입사원 입사하시면 3개월 동안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 중에 이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이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들이 항상 일정 기간 있죠.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그 신입사원들이랑 이제 뭐 특수직군 같은 분들이 계시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제철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사분이라든지 약사분, 간호사분들 이런 전문직 분들이나 이렇게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들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2.3 혹시 아실까요? 너무 어렵죠, 이제 2.3은. 네, 2.3은 퇴직률이에요. 연간 퇴직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를 내가 진짜 채용 그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회사랑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퇴직을 하시는 신입사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로 대다수가 정년퇴직 또는 입사 3년차, 5년차 내의 신입사원분들 이렇게 2.3% 정도 되시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근속 19.8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90하고 15 요거는 되게 좀 최근에 트렌드는 아니지만 최근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슈인데 이제 90 육아휴직후의 복직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육아라는 게 국가적인 이슈죠. 지금 저출산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이제 직장 다녀야 되는데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낳는 건데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하시고 나서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아기 육아에 전념하시느라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각종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직원이 계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90% 직원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15도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앞에랑. 15는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 비율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참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수치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육아가 여직원뿐만 아니고 남직원의 공통된 일이다 이런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남성 직원들도 좀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15%인데 이것도 꾸준히 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포스코에 대한 좀 이미 편견 조금 깨셨을까요? 막 딱딱하고 막 군대문화 막 그럴 것 같고 조금 깨지신 것 같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포스코의 그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포스코 단독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 작년 말 기준 12.4%를 기록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제조업 평균 9.7%에 비하면은 이제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으로 치면 이제 국내 그룹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항, 광양, 서울 이렇게 3개의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국내외에 해외 법인 사무소를 69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한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건 현지 직원분들 포함된 숫자이고 주재원은 한 483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 저기 밑에 보시면 WSD라고 해서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이제 세계에 있는 철강사들을 매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라든지 이제 철강으로 유명한 게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최근엔 중국도 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지난달쯤에 발표가 됐어요. 19년 발표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1위 하면서 10년 연속 1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꼽히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해하기 힘드니까 저는 이 옆에 있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자동차 대략 한 10대 중에 한 대는 포스코 강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한 최근 뭐 10년, 15년 정도는 자동차 강판이 굉장히 주력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5위였고요. 네. 지금 저희 포스코 그룹 공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회사별로 이제 담당 업무나 이제 뭐 인재상 그다음 채용 절차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룹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포스코 채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약간 살짝 들기는 하지만 자동차도 만들고 있지만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되게 좀 가까우면서도 먼 것 같은 이유가 눈에 되게 안 보여요. 포스코가 눈에 안 보여요. 뭐 L사, S사처럼 이렇게 딱딱 찍혀서 로고가 찍혀서 나오는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포스코 뭐 어디에 있지?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되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저희 생활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희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다음 뭐 건설, 에너지, 설비, 뭐 산업기계, 조선, 그다음 요새는 가전제품, 프리미엄 가전에도 이제 저희 포스코 제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포스코를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제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제 어떤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뭐 열연, 흡판, 선제, 냉연, 용융한, 도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포스코가 그래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잘 만들고 뭐 다 스테인리스도 잘 만들고 어떤 거 다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제 철강이 자꾸 사양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 포스코는 이제 철 말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경쟁력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회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자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4대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라든지 아니면 메가시티 장대교량이라고 하죠. 저 혹시 여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순신대교라고 해서 엄청 긴 교량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다리를 만들려면은 그 철의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조절해서 아무 철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 들어가는 기능이 좀 고급화된 그런 철 강종이라든지 뭐 에너지선, 그다음 프리미엄 가전. 프리미엄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 제품도 왜 그런 거 아세요? 색깔별로 가격이 다른 거 아세요? 뭐 흰색은 제일 이제 저가형이고 뭐 색깔을 조금 더 진해질수록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철을 어떻게 색깔을 예쁘게 입히느냐 뭐 무늬를 어떻게 예쁘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만들 때 저희 고객사 뭐 가전사라든지 자동차사라든지 철을 생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강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저희의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기가스틸이라고 해서 이제 철도 계속 고급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프리미엄 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에서 기가스틸이라는 새로운 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고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손바닥만한 크기로 준중형 차 를 한 1,500대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진 강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강하다고 해서 가공이 쉽지 않으면은 제품성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용접이나 가공성이 우수하고 또 그런데 가볍고 이제 자동차가 또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또 무게잖아요.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그걸 싸게 공급하고자 이런 기가스틸을 최근에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여기까지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포스코의 그런 뭐 실적들,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포스코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실지 또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어떤지 또 채용 과정은 어떤지 또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근속이 아까 19.8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근속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들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입사원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요새는 뭐 전공 지식이라든지 직무 지식이라든지 뭐 어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오시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의 그런 커리어들을 좀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 체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야가 크게 이제 9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생산 설비, 기술, 경영 전략, 마케팅 재무, 구매, HR 이 정도로 나누고 또 여기 세부 분야가 다 있어요. 뭐 생산 기술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직무 내에서 그러니까 생산 기술 분야에서 뭐 도 순환을 하고 또 직무 간에 뭐 생산에 있다가 뭐 기술 아니면 경영 전략 쪽에도 순환을 하고 그래서 직원이 계속 근속하는 동안 직무를 한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경험해서 이제 다양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 체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학 제도라든지 해외 근무 제도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육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이제 지나갈게요. 이제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는 거는 저희 직원들 모두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아까 저희 69개 해외 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던 분이 이제 해외 법인에 가면은 이제 뭐 팀장이라든지 직책을 가지고 이제 현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제도를 해외 법인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언어 능력도 당연히 되게 갖추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근무하기도 바쁜데 또 영어는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베트남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전문가라는 과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운영한 지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좀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파견이 결정이 됐어요. 이 직원이 1년 후에 파견을 근무를 시작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제 그러면은 뭐 최소 한 몇 개월 전, 이제 최대 1년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뭐 어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대신 급여는 보전을 하면서 회사에 안 나오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근무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입사하시고 나서도 어학 공부 같은 것도 하시고 또 이 제도 운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철강 회사이다 보니까 이공계 분들이 좀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공계 엔지니어 분들도 이제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국내 MBA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뒷페이지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제 웬만한 복지제도는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택자금 대부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생활관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희가 포항광양에 사업장이 크게 있다 보니까 그럼 신입사원들 포항광양 가서 일하게 되면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신입사원들은 4년 동안 생활관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도 걱정 없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생활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한 10월, 12월 정도면 거의 호텔식 수준으로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뭐 경조사비, 출산장려 지원금, 육아휴직, 그다음 포스코 교육재단, 자녀 장학금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육아휴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으로는 1년까지가 이제 기준인데 저희 회사는 최대 2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실제로는 사용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정말 자유롭게 이제 2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의 자녀가 초등학교 8살이 될 때까지 분할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어서 뭐 아기 때 태어나고 나서 1년 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분할 사용하시고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좀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 유연근무제, 근속기념 축하금, 동호회 지원금도 있어요.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의 가장 강점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약점이 근무지예요. 여러분들 다 서울에서 지금 채용 설명회 이렇게 듣고 계신데 저희가 신입사원 채용 합격하고 나면 전원 지방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광양에서 근무하다가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지원자분들도 좀 꺼려하시는 이유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근무를 신입사원 전원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결국 저희 회사의 핵심 역량은 제철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철소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문화나 제도 또 사람들 다 같이 이제 거기에서 그런 현장 경험을 익히고 또 그래야지만 19.8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철소와 현장에서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조금 이해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신입사원들의 조금 더 긴 그런 근무를 위해서
초반에 이제 지방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철소에서 기초를 닦으셔야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오래 길게 보는 회사이다 보니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입사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도 저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힘들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4년 무료 생활관이라든지 그다음 주말 버스가 있어요, 양 지역에서. 그래서 금요일 지금은 이제 4시 버스가 생겼어요. 4시랑 7시 버스가 있어서 이제 근무 끝나시고 타시면 이제 서울에 오고, 또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주말 버스를 거의 이제 시중 가격의 절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생각보다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교육 인프라, 체육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의 제도와는 별개로 이제 너무 멀다, 너무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도 근무하면서 이제 동기들이랑 주변에 여행을 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처음 진짜 거의 1년, 2년 동안은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여행 온 것처럼 이렇게 뭐 일하고 또 동기들이랑 이렇게 놀러도 많이 가고 이렇게 추억을 되게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포스코 2019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입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이제 기업 시민이라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재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천 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인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지난번에 작년에라든지 아니면 상반기에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희망 직무를 선택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가 기계과다라고 해서 뭐 공정물류 AI 빅데이터 분야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실 수 있대 이제 관련된 전공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직무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물류, 환경에너지, AI 빅데이터, 이공계 이렇게 5개 직무, 인문사회계는 마케팅, 구매, 경영기획, 재무, 경영지원 이렇게 4개 직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가능 직무, 그다음 전공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근무지는 포항 광양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가 지금 시간 관계상 쉽지 않아서 우선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추후에 이제 공개된 자료들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대상 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자격증, 뭐 어학 점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원자분들의 경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재사원과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뭐 활동했던 그런 경험들, 이제 여기에 적혀있던 것 말고도 이제 관련된 경험들 저희가 써주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뭐 봉사 기부활동이라든지 모범시민상, 의상, 그다음에 국가 공인 자격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양한 것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어떤 것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좀 보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 다고 생각하고요. 성적 어학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이제 어학도 토익 스피킹 이공계는 110점 또는 오픽, IL, 인문사회계는 토익 스피킹 150점, 오픽, IL 3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류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그 9월 16일 월요일 10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을 계획이고요. 인적성 검사는 10월 6일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에는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발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분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차 면접 혹시 아세요? 저희 1차 면접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희 1박 2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이제 다양한 면접 과정을 운영하고 또 면접뿐만이 아니고 지원자분들도 회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박 2일 동안 저희가 직원분들, 선배 사원분들을 섭외해서 또 회사에 대해 뭐 궁금한 점, 직무 이제 뭐 예를 들어 생산기술 직무가 오늘 면접을 봐요. 그럼 생산기술 직무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뭐 직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되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상반기 때 저희 면접자분들이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진짜 되게 웃는 모습으로 끝나서 좋아서가 아니고 진짜 되게 재밌었다고 즐겁다고 하시면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박 2일이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막 감시하고 막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우리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전형 일정은 이제 일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서 접수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이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캠퍼스 리크루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은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질문도 많이 받고 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이제 내일 포스코 뉴스룸이라는 저희 사이트 홍보 사이트가 있어요. 포스코 뉴스룸에 그런 리크루팅 일정을 이제 다 공지할 예정이에요. 저희 포스코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뭐 포스코 건설, 인터내셔널, 케미칼 이렇게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각 사별 일정도 다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채용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말씀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스코 뉴스룸은 이제 블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유튜브에 저희 상반기에 합격한 신입사원들이 이제 본인이 지원했던 이야기, 뭐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 그다음 신입사원 교육까지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지금 막바지 편집 중인데 그것도 이번 주 목요일에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포스코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것들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포스코 설명회는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캠퍼스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포스코 인사그룹 백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의 채용 계획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공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직무도 그렇고 전공이 무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력서를 쓸 때나 자소서를 쓸 때 좀 녹여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게 뭐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뭐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저도 사실 대학교에서 언론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다른 무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인문사회계도 그렇고 이공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전공했지만 이제 뭐 내가 경영전략에서 나중에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특허 쪽에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을 하실 때 희망 직무를 선택하시고 그다음 내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뭐 이런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든지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정말 그런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뭐 어디에 무슨 그런 활동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것들 좀 정말 제한 없이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직무와 얼마큼 잘 연결시켜서 써주시느냐, 또 면접에서 그런 것도 얼마나 잘 어필하시느냐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인재상에서 주인 의식이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포스코 채용 이제 절차가 다음 주부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윤정 사원님께서 이 취업을 어떻게 전략을 짜셨는지, 또 혹시 남다른 준비를 하셨는지, 또 개인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기도 하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저는 인턴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턴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저는 저희 회사의 CSR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봉사 단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업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봉사활동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뭐 팀워크 할 때도 포스코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알아보게 되고 지원하고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저만의 커리 패스를 좀 구성해서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의 답이 잘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윤정 담당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